안녕하세요. 구해서 빌딩 김지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빌딩 부동산 유망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금리나 경기 또 입지 굉장히 또 시장 상황이 복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딩 부동산 투자하면은 또 호스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또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 맞습니다. 호스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법인들이 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법인들은 대출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법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유망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데 최근에 호스텔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류가 더더욱 탄력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숙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또 때마침 외국인들이 막 늘어나니 그동안에 운영하던 호스텔들이 재점검이 들어갔죠. 에어비앤비 같은 통합 예약 사이트에서는 이제는 불법 호스텔은 등록을 안 시키겠다 뭐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는 숙박이 부족하구나, 또 반면에 숙박이 유망하겠구나. 이게 왜 또 유명해지냐면 기존의 호스텔을 운영하신 분들은요 하나만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6개, 7개까지만 운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6, 7개 중에 상당수 4, 5개, 서너 개가 불법이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영업을 못하게 됐으니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 되죠. 그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찾게 되면 기존의 호스텔을 처분을 하고 새로운 합법적인 데로 가시려면 건물을 찾아야 되고 이제 니즈가 필요한 거죠. 호스텔은 시설 투자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호스텔이 영업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호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세입자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만 하게 되면 기존에는 월세를 싸게 얻어서 2개 층이든 3개 층이든 호스텔을 운영을 하셨어요. 허가도 안 받고. 근데 지금은 정식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허가도 굉장히 까다롭고, 인테리어 시설 투자비가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배가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내가 몇 년 만에 원금 회수하고 몇 년째부터는 수익이다. 뭐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원금 회수하고 3년째부터는 수익이다. 내가 5년만 하면 여기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건축비가 2배로 오르면서 이런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 건물이 아닌데 시설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숙박업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사서 내 건물에 내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건물값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니즈가 있으면 값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텔로 적합한 자리들이 부동산이 좀 꿈틀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대한민국 서울 지역에 좀 특정적으로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허가가 가능한 입지는 정해져 있다. 막 인기가 늘어나도 네. 막 우후죽순 생기긴 어렵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또 현재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호스텔 건물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성수동에 누가 봐도 전형적인 3층짜리 다 가구 주택인데 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고 곧 오픈합니다. 언제 오픈? 제가 보기엔 한두 달 안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역시나 성수동에 신축입니다. 여기는 8층 규모로 지어지는 성수동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공사를 인허가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여기는 신축이라 오픈 때는 내후년 봄 정도 되지 않을까 준 호텔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남동에는 오픈이 좀 빨라요. 인허가가 좀 빠르거든요. 내년 여름 정도로 오픈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이 호스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는 얼마나 들었고 예상하시는 또 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일반 빌딩은 밸류업을 해놓으면 3% 정도 세팅이 되면은 뭐 나름 성공적인 겁니다. 호스텔 운영을 해보니 직접 운영을 하면은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3%의 수익이 10%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위탁 운영 개념으로 서로 반반 개념으로 나누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5% 정도 수익률을 내다보더라고요. 네, 운영자가 나머지 수익률을 좀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그런 가져가는 구조로 해서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로 진행들을 하시더라라고 볼 수 있고요. 호스텔 오픈이 점점 힘들어지고 불법 호스텔들이 단속이 되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호스텔 건물이 가능할까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연락들이 오는데 네. 체크리스트가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의뢰를 주시면 그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드리는데 굵직한 거 2-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학교가 직선거리 반경으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대학교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접한 도로가 8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건물이 접한 면의 도로가 8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돼요.
4m 일대도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강남구와 중구 두 군데에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그 대지 안에 저희 건물이 사방으로 1m 이상 이격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 때부터 골라야 되는 중요 세 가지 네.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하철 라인으로 따진다면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홍대를 중심으로 한 마포, 여기는 좀 지역이 좀 광범위합니다. 상수동, 서교동, 네.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연남동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지역이 젊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약간 본거지 느낌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리면 접근성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성수동. 성수동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떠오르는 지역이에요. 성수동은 북한된 좁은 지역 안에 굉장히 밀집도가 높게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 느낌이에요. 연무장교 중심이죠. 네. 성수동이 굉장히 좀 떠오르는 지역으로 느껴지고 명동은 전통적으로 제일 메인 핵심 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그 원동력이 그런 것 같아요. 인기 있는 무슨 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길들이 주말에 돈을 벌어서 평일에 버티는 구조세요. 그렇게 해서 떴다 내려앉았다 떴다 내려앉았다 기복이 있는 무슨 길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쭉 몇십 년 동안 꼭 죽지 않고 유지되는 명동을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외국인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7일 밤낮 번화한 상권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역시나 성수동이 명동처럼 떠오르는 지역으로 느껴진다. 마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명동이나 성수동 같은 핵심적인 어떤 파워, 그 뒷받침은 조금 덜하지만 꾸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투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네. 이런 투자도 빌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부동산 투자자를 컨셉으로 하는 어떤 컨설턴트나 중개사님들이나 어떤 통틀어서 데이터 센터라는 화제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새로운 어떤 먹거리, 미래 비전이 있는 거를 늘상 발굴하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부동산 투자 영역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영역에서 저한테 이 건물을 데이터 센터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항온 항습 기능이 있어야 된다. 연전소가 어딘지 거리가 확인해서 전기를 몇천 킬로와트를 땡길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네. 그동안에는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접할 기회들이 저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검토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부동산에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시대가 발전이 돼서 이제 대면으로 안 하고 화상 미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 센터의 공사 의뢰를 딱 받았을 때 데이터 센터가 보통 수도권에서 반경이 넓은 용인이나 뭐 파주 이런 데서 서울에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도심가의 꼬마 빌딩 핵심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데이터, 컴퓨터, 뭐 대면을 안 해도 돼.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생기는 공실들이 혹시 이런 데이터 센터들, 소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이 도심가를 채워주지 않을까. 도심 데이터 센터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이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 글로벌 도시잖아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지금 공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을 탈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제가 얼른 캐치를 해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괜찮은 데이터 센터 건물을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물량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변전소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더 훨씬 까다로운 법규 규정이 있고 공사 과정도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가능한 지역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변형되는 거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제가 요즘에 또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호스텔이랑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되게 흥미로운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빌딩 투자는 그냥 단순히 뭐 건물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지 그리고 트렌드, 흐름을 사는 게 좀 키워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또 투자에 있어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저희 구해줘 빌딩에서는 여러분의 투자 기회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